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전자책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간, 정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고요. 정화는 음화입니다. 병화가 발산하고 강렬한 활활 불의 열기라고 한다면 정화는 온화하고 다정하고 온열기구 같은 이런 작은 온기, 열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화는요, 위성이라고 해서 별이라고 하고요. 반짝반짝하죠. 낭만성, 다정다감, 기교, 기애, 또 자금자금한 매력이 아주 쏠쏠하죠. 정화는요, 별에서 나타나듯이 이 밤에 태어나는 것이 일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서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와 별이다 해주고 아름답다 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그래서 음기운이라고 해서 내향적이라기보다는 여튼 이 화기운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처음만 좀 낯을 가렸지 내 무대다 싶으면 내가 별 스타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십간동물, 천간동물로는 족제비라고 해요. 족제비라고도 하고요. 밍크라고도 하는데요. 이 밍크가 원래 족제비과의 동물이죠. 영리하고 민첩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도망가는 듯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요. 집요한 면모가 있습니다. 밍크에서 나타나듯이 이 밍크 코트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화는 멋쟁이들이 좀 많죠. 천간의 글자들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정화가 일간이라는 기준이고요. 다른 천간의 글자들이 일간 말고 연간, 월간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로 보는 것이죠. 또한 행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도 어떻게 천간의 글자들과 관계성을 보이느냐도 함께 염두에서 들으시면 되세요. 먼저 정화 일간이 갑목이 있을 때예요. 정이 갑을 만나면 좋습니다. 갑목과 병화는 어디에 가도 대접을 좀 받는 편이에요. 정이 갑을 만나면 서로 윈윈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정이 을을 만나요. 이건 좀 호불호가 있는데요. 먼저 신강 신약을 봐야 할 거고요. 정화는 을목을 만나면 사주 어딘가에 양목 또는 양화 뭐든 하나쯤은 있는 게 좋습니다. 달랑 두 개 이 정화하고 을목만 있다 한다면 약간 멀뚱멀뚱이 되는 것이죠. 신약하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이 정과 을이 합쳐서 무엇을 하기에는 추진력이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집요함, 물고 늘어짐 뭐 이런 것이 사주명식에 따라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케일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결과물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이죠. 정이 병화를 만났습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주도성, 승부욕, 쳐내는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정화가 정화를 만나면 같은 글자가 사주명식에 있다면 일단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천간의 글자들이 다 똑같아요. 어느 글자든지 마찬가지고요. 일간에 있는데 또 연간 또는 월간, 시간 또는 행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긴장해야 되죠.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공부든 경쟁이 있어서 이 경쟁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가 정화를 만나면 너무 좋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쏘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화가 무토를 만났습니다. 정화가 처음은 낯도 가리고 내향 쪽으로 보이고 뭐 그렇겠지만 정화가 무토랑 같이 있는 정화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 낯가림이 아주 짧거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하 호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일하기 싫은 날씨네요.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일단 정화는 좋아해요. 그런데 무토나 기토가 오면 어떠냐면 술이 살짝 들어가서 몸이 살짝 뜨는데 그때 마침 손에 마이크를 쥐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화가 기토를 만나요. 기토와 같이 있어요. 무토와 같아요. 단지 정화가 기토와 있으면 현실성을 늘 좀 염두하고 있고요. 무토를 만나면 위험 리스크가 좀 더 높다.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화가 경금을 만났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두려워하는데요. 1차원적으로 보면 쇠를 녹이는 건 병화보다는 정화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병화는 강렬한 빛에 가깝고 정화는 현실적인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경금을 녹이는 것은 정화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신강하다 또는 기운이 세다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도리어 쇠가 불을 끌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번뇌로 말씀드리자면 사주팔자에 간목, 정화, 경금이 같이 있다 한다면 매우 청기한 사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제어하니까요. 삶도 반듯하고 우리가 뭐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화, 경금, 간목이 같이 있는 이 사주팔자 명식의 사람들은요. 왜? 아닌데? 살만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가 신금을 만나요. 경금과 비슷한데 이 신금은요. 단단한 보석을 녹여서 값어치가 아주 높은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화가. 그래서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극하는 관계이니까 아주 찰떡으로 사이가 좋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요. 과한 물이 정화를 만나니 정화가 신강하다면 사실 괜찮은데 아니라 그런다면 정화의 심신이 아주 어지러워진다고 할 수 있죠. 정임 한목, 합을 이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약하다면 앞에서는 잘 되는 듯 뒤로 복잡 다단해지는 것이죠. 정화에게 임수가 있거나 임수가 행운에서 들어온다 그런다면 기가 얇아지겠구나, 유혹에 좀 약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 되는 듯 해도 경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합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화가 개수를 만납니다. 개수는요, 출림, 봄비라고 했어요.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결국 꺼지기가 십상이죠. 정화에게 개수는 좋지 않다, 안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정화 일간에 어딘가에 개수가 예를 들면 월간 시간에 있다 그런다면 평정심, 마이 매우 중요하죠.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마인드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화가 지지를 만나면 어떨까요? 음은 음끼리 총 6개가 있고요. 그래서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가 됩니다. 역시 화기운이 주어고요. 화토, 금수, 목의 구조로 보겠습니다. 정화가 주인공이고요. 정화를 기준으로 한 명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행의 성향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정사입니다. 불이 불을 만났어요. 병호랑 비교해도 좋은데요. 병호도 불이 불을 만났고 정사도 불이 불을 만났죠. 특징은 같은 불바다라고 해도 또렷이 구분이 됩니다. 둘 다 자존심, 고집, 아집 대단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호는 우악 터지고 화끈하고 즉흥적이고 확 불사지르고 그렇게 하다가 금방 또 꺼지는 반면에 정사는 잘 안 꺼져요. 집요하고 집착이 강하죠. 밝은데 좀 다정한데 걸리면 나를 들들 볶겠구나, 뭐 이런 예감?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감수를 해야 돼요. 같은 불인데 정사가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미, 정축이에요. 음의 화기운이 음의 토기운을 만났습니다. 미토는 안에 목기운, 화기운을 품고 있고요. 축토는 금기운과 수기운을 품고 있어요. 해서 성향이 좀 반대적이죠. 외적으로는 사실 둘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다정하고 명랑하고. 다만 정미는 수기운이 없는 토라서 이 성격이 좀 하고요. 그리고 다혈질에 가깝죠. 해서 왔다 갔다를 좀 하고요. 진득함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정축은 화기운을 그리워해서 우와 세상에 나한테 다정하더니 갑자기 쌩하네, 이런 게 좀 정축에서 많이 나와요. 상대방이 종잡기가 좀 어려운 거죠. 대신에 진득하고 성실한 면모가 확실히 있습니다. 정유입니다. 정유는요, 천을기인이라고 해서 정유를 일간으로 한다면 괜찮은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죠. 등촉불이라고 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불인데요. 주변이 정유로 인해서 잘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재물운이 이 정유는 좋은 글자로 깔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단지 조건을 좀 취해야 된다면 신강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밤에 태어났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조건들이 있죠. 정해는 같은 천을기인이라 해도 굴곡이 좀 동반이 돼요. 해수는 자수와 달리 이물저물 좀 다 섞여 있어요. 겉에서 보면 그냥 물이라서 잘 몰라. 그런데 나만 아는 거예요. 이 정함만. 해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좋게 말하면 받아들이는데 이 공부에 있어서도 편견이 없고 또 대인관계 원만하고, 그런데 이 사주명식이 좀 꼬여있다 한다면 예를 들면 수기운이 여기저기 있다거나 또는 토기운, 목기운이 없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거나 같이요. 그러면 어떠냐면 사람이 좀 밝아 보이는 듯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고 수심이 있어 보이는 거죠. 한 군데 진득하게 있기도 좀 어렵고요. 또 남 눈이 중요해서 사회성이 좋은 듯 하지만 잘 얘기를 안 해요.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진짜 속내는 잘 안 꺼내는 거죠. 전문가 영역에 있어야 심신이 편안하다. 이 정해는. 그래서 한 길로 쭉 가야 잘 된다. 요겁니다. 그게 정해입니다. 정묘는요, 목기운을 깔고 있는 화기운이죠. 음의 나무 위에 작은 불의 기운, 마치 나무 촛대의 촛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촛불 앞에서 어때요?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 촛불 앞에서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공부 욕심, 향학열, 정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촛불 앞에서 마음이 멜랑콜리해요. 어느 면에서는 정묘는 낭만성 있죠. 또 초가 훅 불면 그냥 꺼져. 그래서 변덕도 아주 있어요. 정묘는. 정화는요. 또한 기본적으로 말하는 업상이 되게 좋아요. 이건 정묘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정묘는 목생화이니 이 화기운을 인 나를 생해 주니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보다는 직장 명의고 아니면 공부를 수단으로 한 자격증 같은 업상에서 전문가로 사는 게 제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무토 하겠습니다. 천간이든 지지든 전체적으로 넓은 카테고리로 함께 볼 거고요. 이것이 공부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요일 사주